평화로워 보이는 생태계. 하지만 이곳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고기를 쪄서 먹어버리니까 심각하지. 자체 토종고기가 싹 다 얘네들 밥이 되고 있다고 보면 돼요. 토종 식물이 전부 다 죽어가고 있고 농민들한테는 농작물 피해를 입고 더 강인한 생존력, 더 빠른 번식력으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외래 동식물. 그래서 나섰습니다. 무법자들의 침입을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엄청 큰데요, 저거? 한꺼번에 많이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매년 한 20% 이상씩 감소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생태계 수호에 나선 그들의 활약이 지금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 생태계의 보고 낙동강 하구.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와 철새 도래지로 잘 알려진 이곳 생태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곳이 고향이자 삶의 터전이라는 김종규 씨. 40년간 어부로 살아온 그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8년 전쯤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봐봐요. 이런 식으로 머리를 쪼서 대가리를 쪼서 먹어버린 거라. 엄청 속상하시겠어요? 이게 지금은 이래 요구게 조금이지만은 겨울질 되면 한 3분의 1이 전부 다 쪼서 먹어버리니까. 그렇다면 붕어의 머리만 먹어치우는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게 누티아가 이렇게 해놓은 건가요?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남아메리카가 원산지로 늠너구리라고도 불리는 뉴트리아는 하천과 연못에서 수중식물의 잎과 뿌리, 작은 곤충 등을 먹고 사는 수중동물입니다. 그렇다면 뉴트리아는 왜 생태교란종으로 낙인 찍힌 걸까요? 모피와 식용으로 쓰기 위해 1980년대 수입된 뉴트리아. 점점 인기가 없어지자 이를 키우던 농가에서 방치하면서 개체수가 급속도로 증가했는데요. 외래종인 탓에 천적까지 없어 결국 괴물쥐로 전락해버린 뉴트리아. 뉴트리아들 때문에 피해가 막심해진 김 씨가 고민 끝에 선택한 건 다름이 아닙니다. 아니 그건 뭐예요? 이걸 이제 뉴트리아 잡으러 가야지. 포획하러 갈 먹이. 이게 이제 뉴트리아가 가장 좋아하는 게 양배추하고 당근. 그러면은 누티아는 뭘로 잡아요? 이걸 설치하거든요. 그래가 이게 보면은 그 환경청에 그게 포인트를 그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 낙동강 환경청에. 김해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뉴트리아 광역수매제. 지난 2014년에 시작해 지금까지 12,000여 마리를 포획하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데요. 사직에 설치해놓고 이제 순찰로 돌아야지. 그러면 선생님은 직업이 어부세요? 아니면은 이 포획단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내 같은 경우는 뉴트리아를 더 많이 잡아내야 돼. 지금은 개별적으로 잡아가지고 가면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거든. 아, 뭐 얼마나 받으신 거죠? 잡으면 한 마리당 2만 원. 아, 2만 원? 뉴트리아 헌터로 생태계도 보호하고 부수익도 올리고 있는 김 씨가 오늘 순찰할 곳은 부산에서 가장 자연 친화적인 섬 을숙도입니다. 어느새 낙동강 하류까지 점령해버린 뉴트리아. 이렇게 당근이 이렇게 말라버리니까 새 당근으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은 매일 이렇게 야채도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갈아줘야지. 근데 그럼 야채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시겠어요? 뉴트리아 잡기 위해서는 할 수 없지. 특히 먹이가 풍부한 요즘은 뉴트리아 잡기도 쉽지가 않다는데요. 여기는 뉴트리아가 많이 왔어도 놀다 갔네. 아, 그러게요. 또 엄청 많네요. 게다가 오늘은 날씨마저 도와주질 않습니다. 저기에 가서
두 군데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 철수합시다. 바람도 불고 이제. 이번에도 비어있는 포획틀. 하지만 이건 분명 뉴트리아가 왔다 간 흔적입니다. 망가진 거 아닌가요? 아, 이 휘어지가 여기 휘어져 나는 이게 안 떨어졌구나. 아, 이거 잡힌 건데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아, 야는 이제 안에 있는 거 들레가 절반을 잘라 먹고 갔잖아요. 야 이게 잡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것도 한마디로 말해서 극한직이거든요. 극한직. 이대로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요? 마지막 포획틀이 점점 가까워 오고 저기 뉴트리아가 있습니다. 엄청 큰데요 저거? 야, 이 정도가 보통인 건가요? 보통 이 정도 돼요? 한 10kg씩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거는 들어가고 애미가 새끼까지 나왔네. 새끼요? 네, 새끼 저거 여기 보면은 털 안에 들어가고 새끼를 낳았네 보니까. 이 찌그러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네. 피가 있네. 네. 1년에 4번이나 새끼를 낳는 왕성한 번식력 때문에 이런 경우도 종종 있다는데요. 괴물질 뉴트리아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결국 인간의 필요에 의해 수입되고 또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 벌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인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제 보관소 가져가 갖고 거기 가서 처리해야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지? 안락사 시켜. 안락사요? 실제로 이것도 늦더라도 살아있는 건데 그걸 잡아가지고 특히 새끼가 지레 드는 거 보면 나도 가슴이 아프거든. 가슴이 아프지만은 어쩔 수 없단 말이지. 그럼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전부 다 아무도 안 하면은 그럼 과연 이거는 누가 할 거냐.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 뭐 국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국가의 국민으로서 조금 도움이 된다면은 뭐 그런 하나의 뭐 사명감을 가지고 내 같은 경우는 그래요. 사명감을 가지고서 그렇게 잡는 거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외래종과의 전쟁은 여전히 우리나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이곳은 춘천과 양구, 인제를 아우르며 흐르는 소양호입니다. 한반도 최대 규모의 호수로 내륙의 바다라고도 불리며 다양한 토종어종이 살고 있는 생태계 보고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이곳 역시도 민물고기 어획량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엄청 많죠. 골치 아픈 일은 뭐 쏘가리나 이런 걸 잡아먹으니까 소득이 일단 줄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다 뭐 다른 잡고기 어종도 다 잡아먹고 막 이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우리 어민들이 생태계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뭐 어민들을 살 수가 없잖아요, 사실이. 그렇게 풍부한 어장을 자랑하던 소양호에 우리 토종 민물고기 씨가 마른 이유 바로 이 녀석 때문이라는데요. 방추형의 몸매, 넓적한 몸통, 길고뾰족한 주둥이를 가진 민물 폭군 베스입니다. 사실 이 베스라는 고기가 머리가 상당히 좋은 고기예요. 다른 고기보다. 그래서 그물에도 안 걸려요. 간단히 말해서 베스라고 하면은 그 베트남 전쟁 때 같은 때 그 코브라 헬기 알죠?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이게 상승했다 바로 가라앉았다 옆으로 가다 수덕했다 빠꾸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 어민으로서 잡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민들을 대신해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생태계 교란종인 큰잎베스, 큰잎베스 지금 제거 작업하는 중입니다. 줄줄이 베스를 잡아올리는 이들의 정체는 바로 한국생태계교란어종 퇴치관리협회 다이버 회원들인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지금 한 어느 정도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게 1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1시간 반이요? 예. 그게 지금 보시면 크기가 굉장히 다양하죠. 아주 작은
학년생, 전년생부터 이렇게 큰 개체수까지, 큰 개체까지. 개체가 크기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은 지금 이 호수에 베스 개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스는 사실 1970년대 식용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유입된 어종입니다. 하지만 사료는 먹지 않고 살아있는 물고기만 먹는 특성 때문에 양식이 불가능하게 됐고 결국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한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아주 작은 이빨이 여기? 많죠. 아, 엄청 많구나.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빨의 방향이 목젖 쪽으로, 몸 안쪽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긁으시면 빠지질 않아요. 안으로만 미끄러져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게 제동 장치가 돼서 먹이를 딱 먹으면 쉽게 빠지질 않습니다. 들어가진 네. 애도 빠진 않구나. 그렇죠. 그리고 입도 크고 아가미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먹이 먹는 습성 자체가 먹이가 땅바닥에 있거나 유영을 하면 따라가면서 물과 함께 그냥 흡입을 해버립니다. 그 고기만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베스가 유입되면 가장 먼저 없어지는 우리 수중 생물이 새우입니다. 새우. 그런데 문제는 새우가 또 작은 물고기가 많아야 이 물이 자정 능력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속에서 청소부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작은 생물들이 없어지면 물이 일단 탁해집니다. 그래서 2차 오염이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그 부분들을 많이들 간과하고 있어요. 게다가 베스가 유입된 나라들 전부 방제 방법이 전무한 상황.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한꺼번에 많은 개체수를 잡아내고 있다는데요. 저희가 특허를 내서 제작을 한 거거든요. 아, 어떤 식으로 잡는 거죠? 이제 여기 고무줄이 있는데 손을 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탄성을 이용해서 베스를 저희 몸 가까이 유인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쏴서 잡는 거죠. 이 사지창을 저희가 쓰는 이유가 이 몸에 박히면 움직이질 못합니다. 정확히가 박히면. 오늘 잠수할 곳은 사전조사로 파악이 된 베스들의 아지트. 다이버 한 명이 작업하는 구간은 약 1km 정도라고 합니다. 소양호에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토종 물고기들의 모습도 눈에 띄는데요. 잠시 후 보란 듯 유유히 등장하는 한 무리의 베스떼. 이때 수중에서 어류가 좋아하는 소리나 음향을 진동으로 전달해 민물 최상위 포식자 베스를 유인합니다. 그렇게 숨죽여 반경 1m까지 유인한 베스를 향해 내리꽂히는 사지창. 한 마리, 또 한 마리. 백발백중. 수중에서 놀라운 집중력과 순발력을 발휘하는 다이버들입니다. 잡은 베스를 이렇게 줄로 엮어가지고 이동하는데요. 지상에서라면 한 사람이 들기에는 버거운 무게. 하지만 수중에서는 부력이 그 무게를 덜어준다고 합니다. 단순히 베스를 잡는 것이 아닌 생태계의 균형을 되살리기 위해 이들은 오늘도 베스와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에 최선을 다합니다. 야, 좀 잡았네. 어? 야, 작은 게 많다. 작은 게 많다. 개체수가 작은 거 많은 거 보니까 지금 현재도 계속 번식하는 거네. 이게. 개체수가 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거네. 큰 개체수보다 지금 번식이 가능한 3년생 이상, 5년생 요 사이가 굉장히 이럴 때 빨리 잡아내야 돼, 우리는. 고생들 했다.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 내려. 이렇게 잡은 베스는 친환경 비료로 만들어져 농민들에게 공급된다는데요. 환경적인 요인에서 제가 정말 바라고 싶은 거는요. 지금 외래어종 많이 들어와요. 어항에다 기르려고 외래어종들 많이 들어오는데 기르다 커지면 못 기르니까 그냥 방류를 해버려요. 버릴 때는 그거를 커서 못 기를 때는 가까운 관공서나 환경부서, 환경청이나 이런 데를 연락하면
수거해 갈 거예요, 아마. 그런 게 좀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다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생태 교란종이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우리나라 생태계에 안전지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래식물 역시 그 주범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래식물 가운데는 생태계에 무해한 식물들도 있지만 토종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생태계를 교란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치는 식물들도 적지 않다는데요. 환경부에서 환경 유해 식물로 지정해 놓은 것만 해도 총 14종. 그래서 모였습니다. 네, 여기는 전체적으로 하우스 옆으로 돼지풀하고 단풍잎 돼지풀이 매우 많이 번식돼 있으니까 안전히 제거하는 걸로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내 고장과 우리 자연을 사랑하는 어르신들의 모임. 이름하야 외래식물 제거 작업단. 이래봬도 이분들 생태계 교란종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평균 3, 4년 경력의 전문가들이라는데요. 우리 5월 달 초선부터 10월 말까지 그 돼지풀만 작업하러 다니는 작업단입니다, 저희. 예. 풀숲을 헤쳐가며 무성하게 자란 외래식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 보호장구는 필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있다는데요. 이거는 지금 어떤 뭘 뿌리시는 거예요? 예, 요즘 시기에 풀밭에 보면 찌꺼가무시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찐득이 같은 게. 예, 그런 걸 좀 몸에 붙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좀 뿌리고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쟁을 선포할 외래식물은 바로 이겁니다. 단풍잎 돼지풀이라고 지금 한 2달 정도 큰 겁니다. 이게 마지막에 크게 되면 저의 키에 한 2배 이상 큽니다. 단풍잎 돼지풀은 미국이 원산지로 돼지풀 중에서도 가장 크게 자라고 번식력도 가장 왕성한 외래종인데요. 그럼 여기에 지금 양구 이쪽에 네. 어느 정도로 이렇게 많죠? 양구군 전체로 보면 한 3분의 1 정도 잠식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 우리 그 고유의 그 뚱딴지라는 그 감자 있습니다. 감자식으로. 그거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보면 조금 이파리가 틀립니다. 어떻게 들리죠? 아, 요게 보시면 이건 이파리가 이렇게 넓습니다. 이파리가 넓은데 우리 뚱딴지라는 거는 조금 가느다라면서 요거보단 좀 길게 뻗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많이 헷갈립니다. 처음에는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만 목격이 됐지만 지금은 전국으로 확대돼 제주도와 울릉도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단풍잎 돼지풀. 재성장 속도도 빨라 예초기로 1차 작업을 한 것을 일일이 낫으로 뿌리까지 뽑아내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그 식물들이 자라질 못합니다. 얘네들 때문에. 왜 자라지 못하는 거죠? 얘네들이 이게 장마철에 물을 타고 내려가서 그 있다 보면 그 다음에 바로 커서 8월쯤 되면 한 3m까지 크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없애야만이 우리 토종 식물인 야생화 이런 꽃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잠깐의 작업에도 몸은 이내 녹초가 됩니다. 땀이 엄청 많이 나셨어요. 아, 이걸 바가지를 뒤졌으니까 땀이 나. 땀으로 번벅이 된 얼굴에 외래식물과의 자랑스러운 전쟁의 흔적들까지. 그래도 말끔해진 자리를 보니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지금 다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지금 일하다가 그 외고 옆에 그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거기 지금 가시호박 돼지풀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 시간에 좀 이제 공부하다 끝나고 이제 바람 쐬러 주위에 낚다 보면 그 가시나무 호박 가시가 옷에 묻고 그래가지고 저 외래식물 때문에 들어오는 민원만 해도 하루에 2서너 건씩은 꼭 발생한다는데요. 오늘 민원의 주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이게 가시박이라는 겁니다. 비가 정상적으로 내려서 비가 오게 되면 이 나무를 전체를 다 덮습니다. 이 나무를. 그래서 이게 외래종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완전히 우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가시박은 북아메리카가 원산지로 1980년대 농민들이 생존력이 강한 특징을 살려 오이나 호박에 접을 붙였던 식물인데요. 이게 지금 가시박이라는 건데요. 꼭 오이싹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한두 달 후면은 12m 반경을 완전히 뒤덮어요. 한 달 만에요? 예, 한두 달 만에요. 줄기 이렇게 지금 뻗어나가는 중인데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줄기가 이렇게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이 줄기가 나가면서 그 줄기마다 꽃이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꽃 매달리는데 이제 그 씨가 맺히는 거죠. 한 뿌리에서 28,000개가 씨가 맺힌답니다. 강한 번식력으로 가을이 되면 하루에 30cm씩 자라면서 주변을 덮어버리는 식물계의 황소개구리로 불리는 가시박. 넓은 잎으로 다른 식물의 광합성을 방해하고 특유의 제초제 성분으로 주변의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등 그 유해성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씨에 가시가 있는데 가시가 아주 굉장히 조그마한 안적인데 그게 건드리면 날려가면서 살에 박히면 막 파고 들어가요. 그게 굉장히 사람에게 우애를 주는 그런 풀이거든요. 여기 보면 잔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잔털. 여기 잔털. 네. 이 잔털이 이제 사람한테 이렇게 묻거나 그러면 상당히 사람이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보는 대로 바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아직 완전히 제거하는 것 외에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흘린 구슬땀이 모여 결실을 맺게 될 날이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매년 한 20% 이상씩 감소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년째, 5년째 돼가는데 아주 보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생태 교란종 같은 게 더는 좀 안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 유입돼 한순간의 침입으로 어쩌면 사람들의 욕심이 아니었으면 이곳에 없었을 생물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외래종과의 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